이야기 홀령. 아주 오랜 옛날에 이야기 듣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밥 먹기보다 훨씬 더 즐겨했던 도룡이 살았다. 하지만 그 도룡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일체 이야기를 해주는 일이 없었다. 그는 그의 기억 속에 들은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그 많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았다. 도룡은 부잣집 외아들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누군가가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게 했다. 부모가 죽은 후에도 도룡을 시중들던 믿음직스러운 종복이 계속해서 매일 밤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도룡의 방 한 구석에는 끈으로 주둥이를 단단히 묶어둔 낡은 자루가 걸려 있었다. 그 자루는 수년 동안 잊혀진 채 못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이야기 홀령들은 그 자루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야기 홀령들은 도룡이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루 속에 틀어박힌 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도룡은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매일 하나의 이야기 홀령이 자루 속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그 자루는 숨이 막히도록 꽉 차 있어서 이야기 정령들은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아유 힘들어. 우리를 나가게 해줘야지. 아이 그러게 말이야. 저 못된 도룡을 어떻게 할까? 아이고 힘들어. 좀 비켜줘봐. 저도 좁단 말이에요. 도룡이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숙부가 그를 어느 부잣집 딸과 혼례를 정해주었다. 혼례식 전날 저녁에 도룡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있었고 그의 믿음직스러운 종복은 도룡의 방을 데우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종복은 깜짝 놀랐다.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종복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다. 그가 내일 혼인을 한다며? 하나가 말했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갇혀 거의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지. 다른 하나가 대답했다. 응? 정말 그래? 이때야말로 그에게 보복할 때가 아니야? 그래야 하고 말고. 종복은 문창호지의 작은 구멍으로 방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단지 벽에 걸린 낡은 자루로부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 자루는 마치 그 속에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불룩 튀어나와 꿈틀거리고 있었다.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의 신부의 집으로 가기 위해 말을 탈 것이다. 꽤 먼 길을 가야 하겠지. 먼 길을 가노라면 목이 마르게 될 게야. 나는 길가에 있는 새암이 되어 맑은 물로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조롱박도 띄워 놓을 거야. 그가 물을 떠마시면 죽게 되겠지. 아유, 그 참 좋은 계획이로군. 그가 샘물을 마시지 않을 경우엔 그래. 나는 조금 더 가서 맛있는 딸기가 나는 들판이 될 거야. 그가 딸기를 먹으면 깨끗하게 죽게 되겠지.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그때 세 번째가 말했다. 만일 너희 둘이 다 실패하면 난 벌겋게 단 부젓가락이 되어 그가 신부 집에 가서 말에서 내릴 때 딛고 내릴 왕겨 가마니 속에 숨어 있을 거야. 넷째가 말했다. 만약 너희들이 다 실패하면 난 각시방 요 밑에 작은 독사가 될 거야. 그가 잠자는 사이에 꽉 물어버릴 때야. 그때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늙은 종복은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 정령들이 감금되어 있었으니
이제 그의 주인을 해치려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복은 혼례식을 마치기 전에 그 자루에 손을 대는 것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그가 엿들은 것을 주인이 돌아올 때 그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혼례식을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가는 신행길에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두 필의 말이 준비되었는데 하나는 신랑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객으로 가는 그의 숙부를 위한 것이었다. 각각의 말을 끌고 갈 말구종이 딸렸다. 그때 그 믿음직스런 종복은 앞으로 나와서 신랑의 말구종으로 따라가게 해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종복은 그의 주인을 따라다니는 위험들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를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숙부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집에 남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하도 그가 강력하게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따라가도록 허락했다. 그들은 당시 풍속대로 신행길 앞에는 신랑이 말을 타고 뒤에는 그의 숙부가 말을 타고 출발했다. 그 믿음직스러운 종복은 그의 주인의 말을 너무도 빨리 끌었기 때문에 숙부는 심하게 서두르는 것을 나무랐으나 종복은 늦추지를 않았다. 1, 2쯤 갔을 때 신랑은 목이 마르다며 종복에게 길가에 있는 샘물에 잠시 머물 것을 청했다. 신랑이 말했다. 샘물이 참 맑구나. 그 위에 조롱박도 떠있고 가서 물 좀 떠오느라. 그러나 그의 종복은 그저 말을 몰아대며 말했다. 아니, 안 됩니다. 도련님, 여기서 멈추면 늦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그의 주인이 첫 위험을 무사히 넘기게 했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랑이 익은 딸기를 보게 되었다. 신랑이 외쳤다. 들판에 딸기가 좀 열려있구나. 참 맛있게 보인다. 목이 마르니 어서 가서 좀 따오너라. 또다시 그의 종복은 거절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요, 도련님. 그것들은 도련님께 좋지 않사옵니다. 신부댁에 가시면 더 좋은 곳을 드실 겁니다. 요컨대 도련님은 독자이십니다. 이 길에서 아무 것이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요. 이쯤 되니 이미 신랑의 숙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종복을 꾸짖었다. 네 이놈은 물을 떠다 주지도 않았고 이제는 딸기를 따오라는 것도 마다했다. 이 혼례식 후에 이놈을 단단히 벌을 주겠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복이 서지를 않아 주인은 두 번째 위험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 정오쯤 되어 그들은 신부의 집에 도착했다. 마당에 굉장히 큰 차이를 쳐놓아서 혹시나 흉조가 어둠 위로 날다가 혼례식에 떨어져 신랑 신부가 불행을 맞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문 앞에는 신랑이 말에서 편히 내리게 하기 위해 왕겨 가마니들을 놓아두었다. 그러나 신랑이 그 왕겨 가마니에 발을 내딛자마자 종복이 그의 발을 걷어차서 신랑은 땅바닥에 심하게 넘어졌다. 신랑의 숙부는 앞서오는 도중에 말을 듣지 않은 데다가 이 결정적인 무례한 행동에 격노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차일 안으로 들어갔다. 한가운데에는 하나의 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수놓은 천으로 반쯤 감싸여진 수탉과 암탉이 있었는데 수탉의 다리는 청색 실로 그리고 암탉의 다리는 홍색 실로 술잔에 묶여 있었다. 신랑은 병풍을 친 앞의 동쪽 편에 서 있었다. 옆에 놓인 상 위에는 중매인을 상징하는 나무로 된 오리가 있었다. 거기서 신랑은 신부가 서쪽 편으로 2명의 들러리 처녀와 함께 입장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맞절을 하고 술잔을 주고받은 뒤 완전히 식이 끝났다. 그 후 신랑은 안방으로 안내되고 신부는 그녀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온 친척들은 각 방으로 구경하러 들어갔고
방마다 큰 상에 푸짐한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혼례를 축하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모두가 즐기는 가운데 다만 믿음직스런 종복만이 그의 주인의 안전만을 걱정하면서 밤새도록 주인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어 신랑 신부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그의 종복이 가서 문을 두드렸다. 신랑 신부가 놀랍게도 종복은 검을 들고 들어왔다. 종복이 요를 찢고서 뱀 한 마리를 찾아내어 단숨에 죽이고는 그것을 마당으로 내던졌다. 이 소동으로 집안의 모든 이들이 잠에 깨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러 왔다. 그들은 상객방에 잠들어 있는 신랑의 숙부를 불러왔다. 그때 그 늙은 종복은 자신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털어놓았다. 종복은 숙부에게 벽에 걸려있는 낡은 자로 이야기 홀령들과 그들의 사악한 속삭임, 독이 들어있는 샘물과 딸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왕겨 가마니를 가져다가 터뜨려 보았다. 그 안에서 그는 이미 대부분의 왕겨를 태워버린 벌겋게 단 부젓가락을 찾아내었다. 신랑의 숙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늙은 종복에게 벌을 주는 대신에 그의 충성심에 대해 따뜻하게 칭찬해 주었다. 비로소 그 도령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날로부터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벽에 걸려있는 자루를 풀러 불에 태웠다.